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부럽지 않은 수익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주로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뒷부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나스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 증권사에서 매일 아침 보내주는 문자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주요 지수, 지표라는 제목으로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 등락의 대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유럽의 대표 지수인 스탁스 50 지수랑 그리고 주요 통화와 달러와의 가치 차이를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 WTI 원유 가격, 그리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대표 지수가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라 하면 대부분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꼽습니다. 미국의 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이 있는데요. 상장된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코스닥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30 지수와 S&P 500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을 편입하는 지수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나스닥에만 상장된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수명 뒤에 숫자가 나와 있어서 편입 종목의 수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30개, 그리고 S&P 500 지수는 500개, 나스닥 100 지수는 100개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표 지수이지만 다우존스 30 지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달리 가격 가중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어서 편입 종목과 좀 구성 종목의 비중은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나스닥에 대해서 뜻을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 증권협회 주식 시세 자동 통보 체계의 줄임말입니다. 나스닥은 지수 생성할 때부터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컴퓨터만으로 매매가 가능한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세련된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는 3,3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추려서 따로 만든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 것처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상장된 ETF도 코스피 지수처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훨씬 큰 것처럼 미국도 나스닥 지수보다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QQQ ETF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대표 지수들의 성과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나스닥 지수, 그리고 주황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색 선은 다우존스 30 지수이고요. S&P 500과 다우 지수도 10년 동안 2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나스닥 100의 상승률에 비하면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 100 지수는 46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대표 지수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수하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2010년 10월 18일에 만원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6만원이 좀 넘었고요. 이 수익률은 시뮬레이션 성과가 아닌 실제 투자 성과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투자에 가장 적합한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P 500도 있고 다우존스 30 지수도 있는데 왜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나스닥 100 구성 종목이 다우존스 30이나 S&P 500의 구성 종목과 편입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의 구성 종목과 편입 비중을 좀 간단히 나타내 봤습니다. ETF는 정해진 벤치마크를 따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운용 유혹에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상품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방법론에 따라서 금융주를 편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신성장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 500과 구성 종목은 좀 비슷한데요. 편입 비중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비중이 높은 애플의 비중이 나스닥 100에서는 13%, 그리고 S&P 500은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뭐 아마존이나 MS,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 등의 종목들도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 100 지수가 훨씬 높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 합계를 보면 나스닥 100이 56%, 그리고 S&P 500의 비중이 27%인 것을 봤을 때 확실히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 투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주춤했던 나스닥 100 지수가 대선 이후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11,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과는 좀 별개로 대선과 같이 진행됐었던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시장 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화당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나스닥 100 상위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뭐 독점 금지법이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좀 완화되면서 나스닥 100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아마존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도 환영한다는 코멘트를 좀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강제 분할까지 검토할 정도로 대형 IT 기업들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 재무장관의 과거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이 지명이 되었었는데요. 지명되기 전까지 미국 그 대선의 민주당 경선에서 그리고 바이든과 경쟁했었던 좀 개혁 성향이 강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장관 후보까지 거론됐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IT 플랫폼 기업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 결과도 하원은 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차지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 상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원 의석까지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IT 기업들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민주당이 미국의 행정부랑 입법부를 좀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2명의 상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고요. 원래 대부분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보는 다른 주랑 좀 다르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내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 현재 예상 의석 수는 공화당 50석, 그리고 민주당 48석입니다. 만약에 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2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여기에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또 한 표를 행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51대 50으로 이렇게 역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한편으로 우려했었던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그런 블루웨이브의 완성이 조지아주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아무리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마 초강경 대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서 잠재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펀드 리밸런싱입니다. 펀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일본의 공적연금 같이 좀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들은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3대 7로 운용을 하는 연기금에서 주식 가치가 채권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면 이 비중이 4대 6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금들은 다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올해 9월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러한 대형 연기금에서 운용자금 리밸런싱은 자기들이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시장에 영향이 덜한 방식으로 리밸런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앞선 기사와 같은 내용인데요. 앞의 기사는 9월 말, 지금 보시는 기사는 6월 말입니다. 또 엊그제도 비슷한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항상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기사와 같은 좀 반기말, 연기금 자산 리밸런싱 임박, 그리고 대규모 매도, 증시 강타, 이런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전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우려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미국 나스닥 지수 성과에 크게 기여했던 5개 상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PER이나 PBR, PSR 같은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투자자들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봐주시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PER입니다. 10년 전 애플의 PER은 15배 레벨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PER이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 최근에는 35배가 넘었다가 현재는 30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PBR입니다. PBR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가 높은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애플의 경우 PBR이 PER처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람마다 이것은 버블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무형자산을 현재 회계 기준이 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근 3년 동안 좀 정체되어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좀 프리미엄 스마트 기기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보다는 비중이 약간 적지만 나스닥 100에서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PER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30배 수준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이 특징이고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나타내주는 PSR도 다른 대형 IT 기업들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좀 다르게 계속해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매출액 성장률은 두 자릿수 성장해서 올해는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일찌감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에 진출을 해서 현재는 그 과실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캐시카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꾸준한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존입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좀 주로 하는 종목답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요. PER이 100배가 넘었던 구간도 있었고, 이러한 높은 시장 기대치를 실적 성장률로 좀 메이크업해서 현재는 PER이 한 60배 정도 수준으로 과거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대형 IT 기업들과 좀 다른 특징은 아직도 매출액 성장률이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미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편이라서 성장 잠재력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부분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높은 실적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은 대부분 광고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8년도에는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였고요. 올해는 3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매출액 성장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도 전년 대비 26%의 매출액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PER 기준으로 60배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현재는 25배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변동 폭은 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다소 높을 수는 있는데요. 계속해서 높은 영업이익률과 언택트 중심의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높은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구글입니다. 과거 지주사 전환을 해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구글인데요. 구글은 다른 IT 대형 기업들보다 좀 사업 구조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매출액이 좀 역성장하거나 미국의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등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올해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은 좀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클라우드 같은 좀 중장기 모멘텀 역시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기대치를 한번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챕터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편입해야 하는 미국 주식, 그 중에는 나스닥 100 지수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으로 제닛 옐런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지명되던 날 미국 증시의 상승도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1순위 과제는 경기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일 때부터 통화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지금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기존 트럼프 정부 때보다 강력한 방역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가 지나면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유럽도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재확산되면서 좀 3분기부터 가시화됐었던 경기 회복 모멘텀에 좀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1차 확산기 때보다 투자 심리가 아직 훼손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요. 계속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발표로 백신 상용화 기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락다운은 전면 봉쇄보다는 부분 봉쇄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실물 경제에 대한 좀 충격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해 3월, 4월에 미국의 전면 봉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면 봉쇄로 인해서 외식 소비, 그리고 주유소 판매, 자동차 판매, 의류 판매, 가전 판매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온라인 판매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좀 글로벌 봉쇄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언택트 종목들의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지수는 단기적으로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최근 주간 기준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입이 20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서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백신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렇게 자금 유입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표는 국가별 전자상거래 침투율입니다.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소매 판매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랑 중국이 27%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의 전자상거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전자상거래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뜻입니다. 주로 아마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만큼 아마존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시 1기 때는 9.11 테러가 있어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나머지 클린턴 이후에 임기 첫 해에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14%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다른 기간보다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더불어 시장에 좀 낙관적인 전망이 특히 임기 첫 해 주식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ETF 두 ETF의 총 보수를 연 0.07%로 낮췄습니다. 물론 타사와의 경쟁도 있지만 주로 연금 계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최대한 보유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웨비나 하는 것도 저희가 보수 인하한 것을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QQQ ETF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그 ETF의 총 보수가 0.2%인 것을 감안을 해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보수가 훨씬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최근 그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 내용은 먼저 연금 계좌에서 하는 거랑 일반 계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700명 넘게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연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연금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같이 좀 해외 주식형 ETF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질문에 나온 일반 계좌는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과세적인 측면에서 연금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KB증권 지점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연금 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회수가 1700회 정도인데요. 왜 나스닥과 괴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서 나스닥 지수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리율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한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고 몇 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 거래 시간에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호가를 제공하는 LP들이 지수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ETF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전일 종가로 마감한 가격에 $1 환율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평상시에는 나스닥 지수 선물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장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전일 나스닥 지수가 7%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지수 선물이 돌 때는 지수 선물이 5% 상승하는 등의 높은 선물 가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괴리율이 뭐 5%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전혀 그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 선물을 반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괴리율입니다. 저희 타이거 ETF는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고 거래 대금도 상당하고, 그리고 LP뿐만 아니라 저희 운용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먼저 네, 뒤로 넘겼네요. 네, 이번 질문은 조회수가 500개 정도 있는 글인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주당 가격이 6만 원인데 왜 호가 단위는 5원밖에 안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 주가에 따라서 호가 단위도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ETF는 제도적으로 호가 단위가 5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도 조회수가 600개가 넘은 질문인데요. 저희 보수 인하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ETF는 공모펀드에 속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도 보수 인하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 조회수가 2,000회가 좀 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쓴 건 절대 아니고요. 네, ETF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가 좀 많이 높은 투자자분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상장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원으로 상장을 했고 현재는 6만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ETF랑 비교를 했을 때 주당 가격이 좀 비싸서 거리감이 좀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본문에 써진 것처럼 지수가 0.01%만 움직여도 호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상대적으로 더 촘촘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호가가 그 5원 단위라서 만원짜리 ETF가 보기에는 더 촘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주당 가격이 높을수록 더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환 오픈형 상품이라서 지수 성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자 네모박스로 4가지 시나리오를 단순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측 상단에 나스닥 100 지수 상승과 원화 약세 두 가지 조합입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원화 약세에 대한 수익률도 둘 다 취할 수 있어서 지수 상승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은 각각 지수 상승과 원화 강세, 그리고 지수 하락과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는 국면으로 수익률은 다소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국면이고요. 최악의 국면은 좌측 하단에 3번 있는 지수도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강세인 국면입니다. 지금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환율이 중간에 끼어서 다소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지수 상승 더하기 원화 약세 국면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 10년간 $1 환율 분포입니다.
원화가 가장 강했을 때에는 1,009원까지 내려갔었고요. 가장 약했을 때에는 1,284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1,110원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봐도 길게 봤을 때는 중간보다 약간 낮은 가격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당연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원화 약세 국면이 좋은 상황이고요. 모 경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 하락할 때 수출이 0.5% 감소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에 좀 대비를 해서 금융당국에서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통화가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좀 투자하기에 좀 우려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좀 환율 개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도한 우려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상장 이후 성과입니다. 상장 이후 최근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500%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환율로 인한 성과는 마이너스 0.27%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근 3개월간 환율로 인한 수익률이 마이너스 68%인 것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성과의 특별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총보수를 0.07% 인하를 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크게 세이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